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탈북자가 탈북했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김미소님 모셨고요. 또 보조 MC로 이다님 자주 출연해주시는 이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김미소이고요. 2010년에 대한민국에 왔고 지금은 강사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TV에서도 자주 뵙습니다. 네, 이따가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이 딱 친구시라고, 완전 단짝 친구시라고. 네, 어떻게 알게 되셨고 지금 몇 년째 친구세요? 꽃피는 이제 4년째 알게 된 정말 죽일 만큼 어여쁜 제 동생 위서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안보 강의, 뭐 토크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되게 그 동생이 제가 짓궂게 막 얘기를 막 북한말로 이제 쌍총갔나 이러면은 그걸 또 재치있게 받아 넘겨주고 사람들이 있는 모임 장소에 저희 둘만 나타나면은 너무 좋아해요. 재밌어서. 여러분이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걸 들으셨어야 해요. 제가 옆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오늘도 즐겁게 촬영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향이 청진이세요. 네. 여기서 고등학교 생활까지 하셨다고. 네. 그 학생이었을 때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북한의 아사로 인해 가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학급에 많은 친구들이 막 학교에 못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누구누구네 소년단반 누가 안 나왔으니까 가서 데려오라. 누구누구네 뭐 청년동맹 누가 안 나왔으니까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막 시켜요. 근데 솔직히 데리러 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싫어요. 막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고 아무개야 빨리 학교 가자 이렇게 그래야 되고 그런 거를 당하는 그 친구 역시도 수치감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싫었고 끌려 나오는 학생도 싫었어요. 또 끌려 나오게 되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생활총화 때 비판 대상이 딱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지금을 생각해보면 서로의 그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북한 체제에서는 그거를 안 하면 또 저희가 욕을 먹으니까 굳이 해야 됐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학급이 보통 4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진짜 보태지 않아서 막 홍 뚫릴 정도로 거의 반 정도 막 못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교실이 막 비어 있었군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랑 막 위에서 니네 학급 출석률이 왜 이렇게 낙후하냐고 그러면서 막 선생님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자기 욕먹고 화나니까 또 우리를 보내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애들 다 모여놓고 이러시더라고요. 야,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니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참 너무 난감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니네 학교 안 나오게 되면 산에 가서 뭐 나무로 뜯어먹던 나무로 해서 먹고 살던 먹고 살아라. 죽어서 니네 무슨 게 있니?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첫째도 둘째도 그냥 먹고 살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어떤 날은 선생님이 친구들 안 나와도 되니까. 네, 친구들 데리러 저희들을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선생님이 대신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막 욕먹고 그러고 오셨거든요. 지금도 그때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 체제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쵸.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혹시 그러면 그 생활총화 할 때 기억들이 나나요? 당연히 나죠. 실제로 이렇게 친한 학급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안 친한데 저를 비판하게 되면 되게 상당히 기분이 나빠져. 야, 니가 지금 뭐니 니 주제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근데 조금 잘 아는 친구일 때는 그래 네가 나를 비판했으니까 다음번에 내가 너를 비판할게 서로 이렇게도 하거든요. 왜냐면 생활총화 흐름 자체가 무조건 내가 나를 비판하고 그 뒤에는 상호 비판이 꼭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친구들끼리 니 이번 주에 내를 비판해라. 다음 주에 내 니를 비판할게.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러면은 김미소님은 학교 수업을 잘 다닐 수 있었나요? 저도 가끔씩 잘 뜯고 먹었습니다. 네.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에 안 나가고 그러면 또 친구들이 오게 되면 야, 내는 못 가겠다. 니네만 가라.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 가자고 막 끌어요. 그러면 나라 아예 가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저 100% 학교는 다 못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처럼 배고픈 날에는 학교 안 가고 그런 적도 있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몇 살에 공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18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갔어요. 바로 들어가셔서. 네. 그러니까 북한은 뭐 직업의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과에서 딱 배치를 해준데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군수공장 출신이면 자녀도 자동 배치가 그렇게 돼요. 군대 가거나 대학교 가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자동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그쪽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해서 제가 그냥 자동 배치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버님이 계신 쪽으로. 이 군수공장에서 25살까지 8년을 일을 하셨다고. 네. 여기 일하면서 기억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많죠. 배고파가지고 공장에 거 물건도 많이 dom쳐먹고요. 그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뭘 만드셨어요? 군수공장에서? 저희 군수공장은 포탄 만들었습니다. 120mm랑 240mm 로켓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이라크랑 해외에 많이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때도 신임이 있었고 김정일도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번이나 왔었고 김정은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김정은도 저희 공장에 왔다 갔더라고요. 그럼 그 세 사람을 모두 보셨나요? 아니죠. 저는 못 봤죠. 김정일이도 아버님은 옆에서 바로 직접 옆에서 접견을 했어요. 근데 저 1호 행사할 때는 딱 그 생산 라인에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가 뭐 1호부터 4호 공정을 예를 들어서 1호부터 4호 공정까지 보겠다 하면 그 기본 일하는 사람들만 내놓고 외부 사람들은 다 비켜버려요. 갱도에다 다 집어넣어요. 못 나오게. 예, 신변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 꼼치만 있었죠. 직접 얼굴은 저는 못 봤고 아버님은 2차례에 걸쳐서 봤고 기록 영화 짧게도 아버님 얼굴이 나왔어요. 네. 신기하네요. 그 공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일도 하시고 그 옆에 지금 갱도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군수공장이다 보니까 특수공정이어가지고 일단은 그 보여지는 라인이 있는가 방면에 보지 말아야 되는 완전 특수 보안 이런 시설은 다 갱도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많이 이거를 해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포탄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다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갱도 안에 들어갈 때는 출입증 같은 게 또 별도로 또 따로 있어요. 그 출입증이 없으면 그 누구도 거기는 절대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저 갱도에 출근하는 그 직장원이잖아요. 근데 나 오늘 깜빡하고 옷을 갈아입느라고 출입증을 못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친구 오늘 갱도 못 들어가요.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그런 거는 감시는 잘 돼요. 그 보안 체계는 잘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땐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미소님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따뜻한 봄이잖아요. 봄이면 저희는 산이다 보니까 산나물이 많아요. 왜냐면 외부 사람들이 군수공장 쪽에는 일체 접근을 못해요. 네, 다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몇백 미터 저 밖에서부터는 다 그 산에는 일체 진입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외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가는 이런 여느 야산들에는 갈 수 있지만 저희 군수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 3인이 출입이 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봄에는 산나물 뚝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뭐 편리했었고, 그리고 군수공장에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름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공장 전체 인원을 나무를 하게끔 허가를 해줬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생나무는 아니지만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거 나무를 허가해 주다 보니까 솔직히 북한에서 요만큼 요 팔뚝 말한 그런 나무 8가치 내지 10가치면 100원이었어요. 한 단에. 근데 제가 자전거에다 한 번 실어 오게 되면 한 번 이렇게 딱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불쏘시개를 나웃구니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생활이 좀 많이 보탬이 됐거든요. 그래서 군수공장 다닐 때 나름대로 좋았던 거는 그거가 아니었냐. 남들보다 나무 하는 거.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산에 나무 하러 가려면 진짜 보통 한 4시간, 5시간씩 막 걸어가서 나무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무를 너무 많이 해서 또 나무가 없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일반 야산은 없어요. 근데 군수공장에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혹시 식사나 배급 같은 건 제대로 줬나요? 저희는 그래도 군수공장이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딱 쓴 쌀 있잖아요. 많이 저는 먹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끔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그 대북 지원해주는 쌀은 북한의 어려운 노약자, 꽃제비 어린이들 이런 정말 최악의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나 어디서 유엔에서나 다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북한 당국은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포탄 만드는 군수공장, 예. 그리고 군인들한테 많이 그쵸. 군인들한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철도도 가끔씩 조금,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일하는 사람들 조금씩 당모해 주도 조금씩 주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 USA라는 그 강내포대가 50kg예요. 근데 그 플러스 해가지고 500g씩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지대는 한 800g이 더 들어가 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쓴 쌀은 40kg예요. 한 지대에. 근데 거기는 1kg에서 800g 정도씩 더 넣어 놓았어요. 푼푼하게. 예, 그래가지고 항상 그 조금씩 남는 쌀을 많이 제가 먹었죠. 제가 군수공장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청년비서 하면서 회계를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 배급소에서 원래 배급을 줘요. 근데 저희 군수공장만은 배급소에 가서 배급 타는 게 아니라 직장별로 배급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통계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치가 15kg다 하면 막대기 저울로 10kg 뜨고 5kg 떠가지고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처럼 큰 지대로 뭐 인원이 뭐 많으니까 그러면 한 400kg, 500kg씩 직장에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400kg라고 해도 40kg짜리면 10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럼 1kg씩만 남는다 해도 4kg가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름대로 짭짤하게 잘 얻어먹었습니다. 네. 혹시 8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 부업 같은 거 하시지 않았어요? 부업 안 하면 그냥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다은 씨? 그쵸. 네. 해야 돼요. 네. 파지를 줬던 뭐 똥태비를 주워서 수매서에다 갖다 바치던 해가지고 살아야죠 뭐. 네. 어떤 부업을 하셨나요? 다양한 그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채소를 했어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는 집은 시내였는데 공장에 들어가면서 조금 시골이어가지고 거기 시골 있는 거기 장마당에서 채소를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저희 시내 쪽에 내려면 담은 뭐 예를 들어서 1kg에 100원 먹기. 많이 다 못 먹어요. 솔직히 도매로 내가 앉아서 소매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먹는데 도매를 나도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냥 공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는 이제처럼 그런 채소 같은 거 지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저희가 바닷가 옆이어가지고 고기가 좀 쌌어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도매해주고 또 바로 출근하고. 근데 너무 이게 수입대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무거운 거 싣고 가다가 자전거 한번 펑크 나게 되면 자전거 길가에 이거 펑크 이거 수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멍 하나당 뭐 50원, 100원 점점 올라가서 150원 막 300원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그거 펑크 수리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가끔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야 이것도 아니다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저도 모르게 CD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CD를 처음에는 보게 된 CD를 접하게 됐었거든요. 국가에서 딱 보게 된 뭐 허가된 영화들 그런 거 보다가 제가 또 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직접 복사하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는 아니네 하고 정만 군수공장에다 해놓고 83을 냈어요. 83을 냈다. 83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83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을 못하면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든지 회사에서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이런 물품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83을 하면서 장사를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CD 장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줄을 타서 국경 그 무산 있잖아요. 무산에 가서 또 이렇게 장사꾼들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직거래 밀수 밀수를 해서 빈 CDR도 받아오고 또 남한 드라마도 받고 중국 영화도 받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 본업이 건만 군수공장 뒤에는 뒷돈 챙기는 자본주의 많이 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남한 드라마 CD 그럼 김미소님도 많이 보셨겠네요?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저는 이젠 죽은 목숨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드라마 같은 거 있나요? 김미소 하면 또 권상우 오빠가 아닐까. 제가 방송에 가끔 나갈 때마다 이 말을 하는데 권상우 동지 얼굴 좀 하고만 좀 봅시다. 이거 죽겠습니다. 큰 팬이시네요. 네, 완전 왕팬이에요. 요즘 또 권상우 오빠 하는 드라마 확 뜨잖아요. 네. 아직도 이 근육은 살아있더라고. 오빠 살아있네. 내가 막 이러고 열혈 강편인데
처음에 어떤 드라마를 보셨길래? 처음에 일단은 접한 거는 장군의 아들도 접하고 다양한 거를 많이는 접했어요. 근데 유독 좀 꽂혔던 게 가을 동화와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를 접하신 분들은 많이 혹 갔을 거예요. 왜냐면 잘생긴 남성 오빠들이 여자를 그 유혹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에서는 성교육 자체가 없고 사랑이라는 걸 못 해보고 저 그 나이가 한창 풋풋한 20대의 그 핫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남자 손도 못 잡아봤지. 드라마 다 보는데 학교 때 배울 때는 저 남자 손이 썩어 빠진 치사라 하던 게 연애도 자연스럽게 하고 속으로 TV를 다 이렇게 하고 보면서 저만의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아래 동네는 저렇게 연애하고 뽀뽀랑 해도 잡아나이 가는가? 우리는 아우지 가야 되는데 단련대 가야 되는데 이런 나만의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런 걸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저럴까? 다은 씨도 그런 거 안 생각해 봤어요? 가끔 드라마 보면서 그런 환상적인 거 저게 진짜일까? 그쵸. 근데 저는 북한에서 뭐 드라마 남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간혹 중국 TV가 좀 나와요. 그럴 때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어머 저게 진짜 사람과 사람이 뽀뽀하는 걸까? 그 정도? 그 정도였죠. 그냥 입을 이렇게 싹 갖다 대는 것까지만 해서 어떻게 조작하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진짜 리얼이란 걸 몰랐어요. 네. 근데 20대 한창 그 나이다 보니까 더도 말고 이렇게 남성분들이 여성에 대해서 막 이러는 게 그리고 권성 오빠 얼마나 멋있어요. 저만 멋있는가요? 네. 그래가지고 오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눈썹이 굵직굵직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빠가 눈썹이 딱 완전 장수 눈썹처럼 멋있거든요. 이미 와이프가 있어요. 알고 있죠. 너무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처음에는 나는 진짜 저런 멋있는 남자랑 손만 한번 잡아봤으면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서 오빠를 생각만 해도 막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권상우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아니 진짜 보태지 않고 이런 게 첫 사랑이 설렘이구나 하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드라마를 보고. 네. 혹시 그 장사를 그러면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21살부터 했어요. 21살부터? 네네. 그 나이에 그렇게 장사 다니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네.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20대 한창 그 회사에 나가야 되는데 청년동맹 기간이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면 청년비서가 뭐락하고 그러고 제가 조금 안 있어서 만 20살에 제가 청년비서랑 통계원이라는 그 해견이라는 직업을 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매일 출근 도장 찍은 거 이게 종합해가지고 노동과에 가서 또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직장장도 뭐락하고 막 뭐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그 업무가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그 업무까지만 보고 저는 제 벌장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퇴근 시간 그래도 얼굴을 한 번씩 봐야 되니까 퇴근 시간 또 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이렇게 하다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되니까 직장장도 그렇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미서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네가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얼싸 좋다 했죠 뭐. 그래서 인계를 하고 아빠는 좀 실망해 하셨어요. 왜냐면 20대에 그렇게 청년비서하고 통계원하고 저희 공장이 인원이 3,000명이 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나름대로 조금 자부심이 있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항상 일을 하면 솔직히 제가 잘못하게 되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배역망덕 가지지는 안 해가지고 항상 뭘 하면 그 직장의 간부들이 아빠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딸내미 하나만 잘 키웠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스스로 아빠 이거 못하겠다고 하니까 아빠는 좀 많이 실망을 하셨댔죠. 근데 제가 할 길이 아니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데 그럼 어머니나 다른 가족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장사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았나요? 저희 어머니는 후방부에서 그 식당 일을 하셨어요. 청진에 보면 후방사령부가 있거든요. 어느 곳이라고 찝지는 않아도 청진에서 사신 분들은 대략 다 아십니다. 후방사령부가 어디 있는지. 어머님은 그 후방사령부에서 식모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나름대로 배급은 꼬박꼬박 군 소속이다 보니까 배급은 꼬박꼬박 다 들여오시고 또 식당에서 조금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 안에서 나오는 물자들은 조금씩 산다고 해도
좀 저렴한 가격에 사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는 장사를 너무 주대에서는 하지는 처음에는 안 하셨어요. 아까 외동이 아니라 여동생이 있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 여동생분은 그러면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네, 저 동생은 그냥 고습스란히 학교 졸업하고 아빠 뒤를 이어서 언니 뒤를 이어서 네 근수공장에 배치받아서 걔는 그냥 열심히 꼬박꼬박 장사하는 것도 몰랐었고 그냥 출근만 집 회사 이렇게 꼬박꼬박 출근만 했었어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김미소님이 약간 이렇게 문제아까지는 아니고 뭔가 쟤는 왜 저럴까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의젓하고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의젓하고 왜냐면 독립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사이에서는 배급도 안 주고 장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브레이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나이에 벌써 딱 깨가지고 안에서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나와서 장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딸이 맞구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남한 드라마가 들은 CD를 이제 밀수를 하고 판매를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불법 아니면 또 돈을 크게 왕창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 조금이라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발은 그냥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죠. 보안소에다 집어넣고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 하셔요. 그만한 뒤에 위험이 감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김미소님은 위험했던 적 없나요? 있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밀수를 해가지고 빈 CDR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빈 CDR 한 박스에 딱 400알이 들어가요. 네, 저희가 박스 들어봤는데 400알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저희가 무산에서부터 이게 청진까지 내와야 되는데 그거를 포장을 해야 돼요. 그냥 들고 못 나가요. 다 깨지니까요? 깨지는 걸 떠나서 보안원들이 보면 이게 뭐냐 하고 짐수색을 가끔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무산에서 청진까지 나오는 게 그냥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4시간 어간에도 2번, 3번을 그거를 기체팡통을 휩쓸면서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달 사는 소박에다 그거를 포장해서 넣어요. 이제 지금 CD 한 박스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지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런 쌀자루 있잖아요. 그 쌀자루 안에다 넣고 꽁꽁꽁꽁 매요. 꽁꽁 매고 그 북한 배낭들이 장사 배낭들이 다 커요. 한 40kg, 50kg 들어가는 그런 배낭들이에요. 나달이.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먼저 넣어요. CD를? 아니요, 이제 그 CD를 그 자리에다 묶은, 그거를 넣고? 안에다 넣고, 그 겉에다가 나달을 다 쏟아 넣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겉으로 쑥 찔러보면 다 뭐, 때에 다르죠? 예, 이번에 내가 콩을 사갖고 나온 다음에 찔러보면 콩이야. 그리고 펼쳐보라 하면 만져보면 콩이에요. 이렇게 깊숙이까지 손은 안 넣거든요. 예, 혹시 짓궂은 놈들은 그렇게 해요. 예, 보안원들이. 근데 그냥 이렇게 보고 펼쳤을 때 콩이면 뭐 괜찮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속에서 하는데 어느 날은 진짜 우리는 좀 그런 사람들 보고 올빠시라고 해요. 너무 못된 그런 보안원들 보고 저 오빠시 같은 놈 새끼 막 이러면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오빠시 같은 그 보안원이 제 옷차림을 보니까 나달배낭이나 메고 다니는 옷차림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장사 이렇게 큰 나달배낭 막 몇백 킬로씩 나르는 분들은 옷도 막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솔직히. 예, 근데 입은 거 보면 멀쩡해요. 근데 장사 배낭은 이렇게 하나 내지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배낭 펼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김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 아니었고 그 보안원 뒤에 그 검차원이 따라다녀요. 예, 가끔씩 검차원들 그 차를 검차원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 보고 야, 니 이거 해체봐라 하는 거예요. 손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하늘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좀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 잡히거든요. 자루가 그 CD를 넣어놓은 자루가 잡히는 거예요. 와, 이거 망했네, 죽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쭉 넣어보다. 왜냐면 그 자기 기관차 옷이 검정 색깔이거든요. 그거 이게 나달 이렇게 막 만지면 허연 게 묻어요. 그러니까 쓱 넣어보는 채 하던 게 뭐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 하던 게 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응 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순간 진짜 그 순간은요 진짜 심장이 똥 멎는 것 같아요. 하던 게 야, 이거 무슨 맨이 뭐 없네요 이러고 손 톡톡 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검차원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단은 그다음 보안원이 갔어요. 보안원 지나가고 제가 그 검차원들은 자기 방이 빵통에 자기 검차원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 기차역점마다 서면 장사꾼들이 담배 사시오 뭐 사시오 이렇게 이런 박스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거기면서 고양이 담배 두각 사가지고 갖다 줬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 그날 완전 작살나는 거잖아요. 잡혀가는 다 물건 다 뺏기 무조건 해수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그러던 적도 있고 장사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거는 뭐 순간순간 모면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혹시 판매하면서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나요? CD를 또 팔 때? CD를 제가 불법을 해서 CD도 제가 직접 내오고 복사하는 건 다른 집에서 복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수남장마당에 시장에서 팔 때는 보게 되면 수남시장에 가게 되면요. 이런 마분지 같은데 이렇게 그 박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선풍기, 무슨 색텔레비, DVD 기계, 무슨 거 CD에서 이런 표말 같은 거를 손에 쥐고 있어요. 네. 예. 팻말 같은 거. 예, 팻말 같은 거 이렇게 턱 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이 오게 되면 DVD 사는 분들한테는 꼭 CD를 같이 겸해서 팔아요. 예, CD 기계 사는 사람들. 왜냐면 CD 기계를 사는 사람조차 CD가 알이 없으면 우리는 알이라 하거든요. 알이 없으면 그 사람 그거 못 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기계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나는 그냥 임시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예를 들어 색텔레비 한 대 혹시 나한테 걸려들어서 소개해주면 대신 나는 거기면서 소개비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CD 기계 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내 CDR을 직접 같이 팔고 그리고 저는 거의 도매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장사를 하시다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날도 빈 CD랑 그거 받으러 국경연선에 와서 작업을 해가고 무사히 들어가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물건을 팔았죠. 많이 팔았죠, 솔직히. 근데 저희가 고정 거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처럼 보지 말아야 되는 한계가 넘는 것까지 다 주거든요. 북한에서 여기서는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지구금 아니지, 여기? 괜찮아요. 네, 그 야동 CD를 거기에서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황나의 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희들끼리는 야 조금 가감한 거 없니? 좀 센 거 없니? 이런 식으로 저희는 통했어요. 야동이란 말은 여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좀 센 거 없니? 보안원들도 와서 자기들이 궁금하면 야 센 거 좀 없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안원들한테는 돈 못 받으니까 그냥 공짜로 빌려줘요. 예, 보안원들한테는 돈 못 받습니다. 네. 그 사람들 우리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보여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떨 때는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지들이 안아서 꿀꺽 먹어치는 것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보지 말아야 되는 한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고정 사람들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CD를 저한테서 받아가지고 팔다가 잡혔어요. 잡히면 실은 원래는 저희 이런 불법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 잡히면 내 한계에서 딱 메모리 짓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로 말하면 뭐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장사꾼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는 조금 무서우니까 그러고 이거 불지 않으면 너 깜빵 보내겠다 막 이렇게 보안원들은 협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너 당하지 않겠으면 네 앞선만 물러라. 앞선만 대라. 예, 늘 보안원들이 해먹는 수법이거든요. 근데 거기면서 나는 진짜 모릅니다. 뭐 생뚱맞은 장사꾼한테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면 좋았을 텐데 언니가 나를 부른 거예요. 네. 2월 12일 날 새벽에 자는데 문 떴다. 날짜까지 기억하시네요. 네, 거의 죽어도 잊지 못하죠, 그 날짜는. 네. 그래가지고 문 열었는데 닭다리 탄 보안원들이 며칠 온 거예요. 북한에선 건정 차고 있는 그런 보안원들 보고 닭다리라고 얘기해요. 네. 닭다리 차고 있는 것들이 며칠 와가지고 나오라. 바로 이거 딱 먹는 거예요. 가자. 왜 그런가? 그때 엄마 아빠 되게 놀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남도 진짜 2월 달이면 북한이 겨울이어가지고 날이 춥고 그러고 날도 늦게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새벽 한 4시 때만에 쳐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 갔는데 그냥 바로 보이부 구리장에다 탁 쳐있더라고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 하더라고요. 저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이게 닭살이 돋아요. 그때 너무 이게 소름 돋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인 혹시
짐작은 바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미 이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딱- 막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니요. 설명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내 색깔을 내가 아는데. 뭘 설명을 해요. 이거 탁 묶는 순간, 아, 누군가 튀었네. 이게 북한에서는 들켰다 이런 말 장사건들은 튀었네 이런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아 이게 뭐이 잡혔구나. 이게 날 물었네. 그냥 나는 바로 현물로 내가 현장에서 잡힌 내가 현장에서 잡힌 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는 자체는 누가 잡혀서 나를 불었다든지 현장에서 누가 보다가 튀어가지고 제한돼서 CD를 샀습니다. 이렇게 불지 않으면 내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망했구나. 일단 따라가죠. 반항할 수도 없었고 반항해봤자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듭설이 따라갔죠. 거기 얼마나 계셨나요? 3박 4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냥 그날은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있은 건 딱 1평방이에요. 1평방짜리. 앞에 이만한 10mm 철관이 있잖아요. 12개가 있었어요. 12개가 있고 철문 따락 하고 닫아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방이에요. 근데 거기 악취 냄새가 겁나 세게 나요. 아 진짜 가끔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 악취 냄새 나잖아요. 그거보다 여기 시골 악취 약간 냄새 그 퇴비 냄새 같은 네네 거. 맞아요. 퇴비 냄새. 네. 그것보다 더 심한 냄새. 더 심한 냄새죠. 왜냐면 거기 구리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양동이 있잖아요. 밖에쯤. 네. 밖에주 같은 그런 거를 넣고 거기면서 볼일 보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냄새는 완전 더러운 냄새가 겁나 나는데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소변이 많아가지고 막 그 철문을 두드리면 오줌 좀 누게 좀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했더니 너무 시끄러우니까 왜 그래 하더라고요. 오줌 좀 누자고요. 좀 화장실 좀 가자고. 제가 화장실 안 하거든요. 북한은 변소관이라고 해요. 변소 좀 갑시다. 좀 문 좀 열어주시오. 제가 막 이랬어요. 했더니 막 욕하는 거예요. 이 쌍가나 새끼 거기 밖에 있어. 거기다 해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아이범이다 그랬거든요. 안 보인다고 했더니 개가나 새끼 모르다. 그래서 문 또 쾅 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밖에 문을 이게 철문은 열어다 안 주고 막 급한 놈이 어떻겠어요. 바지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로 쓱쓱쓱쓱 하면 구석구석 벽을 짚어가면서 쓰럭쓰럭 찾아가지고 벌리 거기다 봤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네, 그러고 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한민국 조사 기간은 제가 못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북한은 조사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라 하게 되면 지금 몇 시입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 손목에 팔에 차 있는 그 시계를 봐야만이 내가 시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을 안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시계 지금 몇 시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감히. 예. 그치. 예. 그래가지고 써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이에다가. 포용지 주면서 네 CD를 여지껏 누구한테 뭐뭐뭐뭐 발매를 했고 CD는 어디서 받아왔고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의리상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제 손으로 제 무덤 더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모릅니다. 너 여지껏 CD를 많이 팔아왔잖아요. 너 어디서 받았는데 하게 되면 평성에서 가끔 CD가 들어와요. 평성하고 신의주에서. 근데 평성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보게된 CDR이 많이 들어와요. 평양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보게된 CDR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냥 평성 장사꾼이 와가지고 CD 넘겨받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재산 나는 못 보게 된 거 반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니 누구한테 팔았잖아 하면서 딱 찍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짚었냐면 내가 과연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하도 CD를 여기저기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는 나쁜 CD 판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보안원이 탁 치는 거죠. 니 아무개 한 데다가 팔았잖아. 그래서 이 언니가 나를 불렀구나 하고 제가 그때 알게 된 되신 거죠. 거군요. 뭐 때는 이미 늦었고 그 언니는 현장에서 잡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나 혼자서 감수해야 되겠다. 북한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내가 우리 안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건이 이게 이미 커졌구나. 딱 짐작이 오더라고요. 내 단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네. 혼자 안고 가야 되겠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모릅니다 했죠.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 그 안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북한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워요.
그냥 바로 이게 나르죠. 남자한테서. 뭐 그렇죠. 그 김미소님이 뭐 여자다 뭐 20대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에이,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인간이죠. 네, 상관 안 해요. 그런 거 없이 네. 그러면 맞기도 하고 써라 하는데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처럼 누구한테 니 팔았잖아, 누군데 팔고 더 써라 하는데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말을 하니까 그 언니만 딱 쓴 거예요. 네, 쓰는 체 해야 되거든요. 너무 안 쓰면 내가 겁나 두둑이 맞거든요. 그래 조금 쓰는 체 하다가 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 새끼 니 영국하니 이 개가 나면 또 딱 치는 거예요. 한 대 맞고는 또 이렇게 이러고 그냥 행설수설을 쓰는 거예요. 장마당에서 어느 날 뭐 수남 장마당에 어떻게 걸어왔고 뭐 이딴 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CD 있냐 해가지고 뭐 다 보게 된 알을 팔았다는 걸로 다 이렇게 위장을 해서 쓰는 거예요. 봐봐야 뭐 자기네가 잡으려고 하는 건덕지가 근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얼굴에다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시던들이 보통 가죽 벨트 하고 있어요. 네. 가죽 벨트. 네. 네. 그 벨트로 그거 가지고 진짜 모른다고 했더니 요 볼펜 있잖아요. 네. 요 볼펜 가지고 여기 찍어 놓더라고요. 손톱 밑에요? 네. 여기를 찍어 놓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바지에다 오줌 질렀어요. 이건 뭐 참아요. 네, 뭐 참아 언니. 이거 이렇게 찍었는데 손톱하고 손톱눈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꽉 찍어낸가 하고 소리치게 되면 더 소리치라 하면서 꽉 눌러놔요. 그런 올바시 같은 보안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보안원들이 있어요. 네. 꽉 하고 눌러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오줌이 나가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옷 갈아입어라 이런 말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류장에 있는 기간은 부모님들도 면회를 안 시켜요. 버이부 구류장은 면회를 안 시켜요. 네, 면회 안 시켜요. 그리고 일단 버이부든 뭐든 구류장에서 이제 신문하는 기간에는 면회가 없어요. 이제 감옥에 몇 년형 받고 나면은 면회가. 그럼 벨트 가지고도 때렸어요. 벨트 가지고도. 심각하네요. 처음에 이렇게 막 한 대 두 대 맞을 때는 그냥 퍼렇게 이렇게 피멍이 드는데 사람이 너무 맞으면요 피부가 아예 보라색,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요. 네, 그렇게 저는 맞아봤어요. 3박 4일을 계셨다고 했어요. 네. 그럼 3박 4일이 지난 다음에 순순히 풀어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제 지금 생각되면 나 천운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왜냐면 내가 2월 12일 날에 잡혔거든요. 근데 2월 16일 날이 김정일이 생일이에요. 네. 근데 보안원이 딱 나를 잡고 보니까 상관한데 이게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잡혀 들어왔는데 나는 새벽에 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뭐 어디 실인지 상부에서 이렇게 위에다 보고를 안 하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보안원이 아마 머리를 썼던 거, 전술을 썼던 것 같아요. 얘를 잡아서 상부에 보고해서 내가 한 건 올려야 되냐 아니면 얘를 쫄커서 돈을 빨아먹어야 되냐. 계산을 한 거구나. 네.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인데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항상 뇌물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명절 때면 명절 뇌물이 따라가야 되고 뭐 이렇게 뇌물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안원들이란 게 장사를 또 못하게 하거든요. 보안원들은 공개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보안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보이지 않게 쫄커먹는다고 저같이 불법하는 사람들 쫄커먹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가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딸을 말뚝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살릴 것이냐. 그 말뚝에 세운다는 게 혹시 총살.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협박한 줄을 알 수도 없었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이러다가 나 몇 년형 먹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그렇게 협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부모인들 내 자식이 진짜 총에 맞아 개죽음을 당한다고 하면 그냥 놔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장사하던 미천은 그냥 기본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도 돈 빌려주는 사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이.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돈 더 빌려가지고 제발 딸 목숨만 좀 살려달라 해가지고 안 된다. 돈 조금 가져가니까 안 된다. 니 장난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어머님이 또 다시 더 많은 돈을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돈을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2월 16일 날
새벽에 풀려났어요. 네, 남들이 다 잠든 그 시간에 새벽에. 네, 새벽에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3박 12일 날 새벽에 가서 16일. 14, 15, 16, 예, 3박 4일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그 동안은 그냥 나오라 하게 되면 나오고 그러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물을 안 줘요. 3박 4일 동안요? 물 그 좀 안에 있는 동안요? 예, 물을 좀 먹읍시다 하게 되면 물을 잘 안 줘요. 갑자기 제가 물소리 하니까 땡기시다 봅니다. 네. 네. 끔찍하네요. 물을 잘 안 줘요. 생각만 해도. 진짜 물 좀만 좀 주세요 하게 되면 진짜 조금 줘요. 그래서 그냥 먹이나 추스를 수 있게끔. 왜냐면 먹으면 싸잖아요. 안 줘요. 그리고 밥도 세 끼 중에 한 끼나 주나 마나 해요. 그 한 끼도 제대로 안 줘야죠. 안 줘요. 그냥 일단 거기 들어가서부터는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애완견도 밥은 꼭꼭 주잖아요. 미용실도 내려가고. 북한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개보다도 못해요, 솔직히. 북한은 이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주는 게 또 종류가 달라요. 그 신문을 이제 오래 받아야 되는 장기성을 띈 사람들한테는 콩을 줘요. 두부콩. 두부콩을 섞여서 주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까지 탈북했다가 막 붙잡혀 오거나 뭐 이렇게 일 안 하는 백수들 또 들어왔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옥수수를 줘요. 그러니까 오래 있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나마 영양가 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뭐 통옥수수는 그 안에서도 그 눈을 쏙 다 뽑아내요. 기름기는 뽑아내고 그냥 그 껍데기 같은 그런 통옥수수 주는 거죠. 혹시 거기 3박 4일 있었던 게 탈북 계기가 된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맞으면서 그때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막 울컥해지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그냥 제 혼자 스스로 깨달았던 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나한테 먹을 것만 옛날처럼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때처럼 뭔가 다 흔했으면 이런 장사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월 16일 날 새벽에 나오는데 제가 걷지를 못했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보안원이 야 너 데리러 올 때 구루마 가지고 오라 손수레. 네. 네, 여기는 뭐 택시가 있고 뭐 다양하면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구루마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루마에 저를 이렇게 겨우 안시고 어머니가 끌고 가는데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맞았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됐어요? 일단은 어떻게... 나는 다른 종류하고 다르게 나는 드라마야 CD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남한 드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타겟 대상으로 삶았던 거예요. 저를 무조건 총살 어떻게 때렸어요? 총살하든지 이렇게 타겟을 삼다 보니까 인정사정을 안 맞았어요. 내 소리 너무 아파서 소리치면 소리친다고 더 막 때리고. 이간나 새끼 알잖아요. 막 발로 밟아놓고 상관없어요. 여자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발로 막 밟아놓고 그러고 아가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너무 맞아가지고 이 개새끼 죽여라 제가 막 이랬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차라리 죽여라 하니까 이건 나 그래 니 매란 거 좀 맞아봐라. 그래서 그냥 사정없이 때려요. 얼굴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보안원이 때리는 게 아니라 보안원은 손 안 대요. 순찰대가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시켜요. 자기 손 안 대요. 보안원이. 법에 걸린다고. 더 나쁘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보안원 밑에서 일하는 거 순찰대라든지 이런 그 그룹바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멍둥이 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막 멍둥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멍둥이는 안 맞아보고 구두발에 막 이렇게 막 밟아놓고 근데 지금 체중보다 그때는 더 약했었거든요. 제가 한 35kg, 36kg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그냥 진짜 왜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항을 하면 더 맞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구루마에 태워서 집에 가셨고 가서 당분간은 어머니가 제가 화장실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맞다 보니까 다리는 물론이고 허리로부터 시작해서 막 구두발에 막 밟아놓고 이래놔가지고 허리 여기로부터 쫙 해서 하반신 여기 엉덩이 여기 이 무릎 여기까지 다 퍼렇게 돼. 진짜 보라색 짙은 보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자고 해도 엉덩이 살이 없는 데다가 그 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북한 이불이 원래 깔개가 두꺼워요. 그런 것도 아파가지고 내 살을 내가 만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유일하게 해줄 수 있으셨던 게 계란을 굴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독을 빼는 데는 계란을 쓰고, 그러고 이렇게 미역 있잖아요. 곰거나 이런 데는 미역도 붙여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내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 그 우리 각 이런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그 새미역 있잖아요. 네. 새미역을 어디 가서 얻어다가서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엉덩이나 붙여줬거든요. 이게 그 미역을 붙이게 되면 독이 예, 조금 빨리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도 붙여주고, 그리고 김치 이파리랑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독을 해소하는데 좋아요. 붙여주고. 예, 그래서 최대한 엄마가 있는 거. 예, 김치 어느 날은 김치 이파리 부쳐도 주고, 씻어가지고 김치 이파리도 부쳐주고, 앉아서 계란도 굴려주고 하면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셨겠네요. 예, 오셨어요. 그러고 다리를 일단은 제가 잘 못 쓰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러다가 네가 하반신마비 와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냐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많이 힘드셨죠. 네, 저는 물론 그냥 저는 아픈 게 힘들었었고, 엄마는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죄책감 때문에. 그게 몇 살이셨나요? 그때가 만으로 24살. 24살. 부르는 나이로 25살. 네. 25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몸이 이럭저럭 추스리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빚쟁이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치. 빚을. 그리고 북한에 그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가져가는 게 집에 가산 다 가져가잖아요. 그쵸. 네. 집에 가산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집에 커튼까지도 다. 그 중기는 일단은 다 한 벌로 다 걷어갔고, 네. 가마도 빼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마를 뽑아가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가마는 마지막이니까. 주철이어가지고 철로 파고철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고 가마로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마지막 수단이에요. 제일 마지막인 거죠. 가마는 마지막이거든. 그것 때문에 탈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치. 그때 처음 무릎을 꿇어봤어요. 제발 가마는 뽑아가지 말라고. 아저씨 이 가마까지 뽑아가게 되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빚을 갚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엄마는 그 회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배급은 한 달에 15kg씩 꼬박꼬박 타셨거든요. 그 15kg를 타게 되면 거기에서 한 5kg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팔아서 빚 다음 얼마나 또 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5kg로 식구 4명이서 먹고. 네네. 그리고 어머님이 나름대로 식당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예, 식당에서 밥이랑 조금씩 남잖아요. 그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죽 써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완전 역사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북한에서는 불법만이 살 길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바보라고 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돈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2월 16일 날 새벽에 나올 때는 다시는 이런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불법 장사 안 하겠습니다 하고 10손가락 지문을 찍고 나왔어요. 죄인들은 까만 먹으로 손도장을 눌러요. 10손가락을 다 누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어떻게 죽을 땐 죽더라도 빚도 갚고 우리 집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드라마 장사를, 제가 몸이 몇 달 이렇게 해서 추스려가지고 다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CD 받으러 무산에 들어왔었고 포상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산 쪽에는 고정거래 하던 집은 북한에서도 장사꾼들끼리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외상을 먼저 줘요. 예, 외상거래가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차피 건이랑 신용을 잘 지켜하고 그 집이랑 같이 이렇게 그걸 해고 내가 들어가서도 그 앞선을 안 불지 않은 것만 해도 장사꾼들 또 그런 의리가 있어가지고 예, 감사하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다 불면 지네들 다 같이 나랑 같이 콩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들었다. 그리고 저만 그런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하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이미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름대로 내가 풀려난 소식도 알게 되고 해서 흔쾌히 이게 CD랑 또 이렇게 다 외상으로 져가지고 먼저 선불로 져가지고 외상으로 져가지고 짐 다 포장해가지고 꾸려갖고 나오려고 역전에 나왔어요. 근데 저만 그런 장사하는 게 아니고 몇몇이 있거든요. 네. 장사꾼 언니를 딱 봤는데 그 언니를 봐서 저는 솔직히 반가웠어요. 같은 기차 타고 나가야 되니까 같이 나가겠네 하고 소리 반가워서 딱 이렇게 하려는데 그 언니가 눈을 찔끔하더라고요. 그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알려요. 예. 우리 애틋한 연인들은 눈만 봐도 안다 하잖아요. 이다은 씨 눈만 봐도 사랑이 넘치는 그 눈빛. 네. 그러니까 장사꾼들도 그런 게 있어요. 탁 눈을 봤는데 언니가 꼿꼿해가지고 탁 이러고 싹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또 뭔 사건이 터졌네. 일이 터졌네. 하고 소리 언니 가는 쪽을 봤는데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쪽으로 갔죠. 변속관으로 갔죠. 그 여자 변속관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언니가 탁 들어가면서 이러더라고요. 그 뒤에 얼마 안 있어 꼬집이가 들어오는데 걔가 손에다가 나를 보면서 손을 싹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꼬그라진 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탁 받아들고 바로 화장실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리 쫙 펼쳐봤어요. 더도 말고 그거 보는 순간 나는 그냥 죽어야 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미소야 너 이번에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쪽지를 보니까 그 정말 그 시한부 선고받은 그 느낌이라고 그쵸. 얘기. 네. 예. 생명의 위협을. 그죠? 야, 나 지금 끝장이네. 왜냐면 제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 이거 누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불과 6개월도 안 지났거든요. 사형감이지. 네. 근데 이번에는 나만인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완전 싹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나 이 기차 못 타겠네. 그렇게 하고 그 쪽지를 버리면 혹시 죽을까봐 먹어 삼켜버렸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멍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화장실에 한참 앉아있다가 나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이렇게 하고 다시 짐은 그 역전들마다 짐 보관소가 있어요. 그냥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나 일단 여기를 빨리 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랑 거래하는 그 언니네 집 들어갔어요. 언니 나 청진 못 나가. 왜? 하는 거예요. 나 뒤에 미행이 붙은 것 같다니까. 언니도 더 놀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언니도. 너 짐은 어떻게 해? 그 보관소에 있으니까 내 신분증 가져가서 언니가 찾아. 그 신분증만 있으면 돌려주거든요. 언니가 가서 찾아서 빨리 여기다 대피시키고 나 먼저 모험 숨겨야 되니까 그 다른 자기 아는 지인분의 집에다 저를 일단은 먼저 숨겨주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미행이 붙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전해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내가 짐을 맡기는 거 받고 분명히 이번에 이 차를 타고 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전해서 이제 짐 타고 나갈 때 잡지 않으면 정진에 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내 몸을 피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엄마한테는 나 가서 며칠만 있다가 바로 온다고 그렇게 하고 여행증명서 제가 다 떼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불법하는 사람들은 여행증명서는 필수로 착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행증명서가 있으면 그냥 증명서금이라고 차표금이랄 때 그냥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지만 여행서나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일이 꼭 복잡해지는군요. 더 복잡해지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희는 야매로 돈을 몇 배로 더 불려주고 이렇게 증명서를 사가지고 다녔거든요. 안 되겠다. 어떡하지 하다가 4일을 일단은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남인의 집에.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북한에서 남인의 집 가서 밥을 한 끼, 2끼 얻어먹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벌써 며칠만 지나게 되면 눈치가 보여요. 그 집들도 다 끼마다 끼거리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먹고 살기 힘든데 숟가락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도 흔해가지고 있는 반찬에 밥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돼요. 그런 것도 솔직히 내 집에 손님이 오면 가끔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이제는 슬슬 눈치가 보이는 거야. 4일이 되니까. 그리고 북한도 나름 그런 게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몇 달만 잡히지 않으면 더 이상 안 찾는군요.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실권을 잡지 못한 이상은.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 이게 하루 이틀이지 어디 가서 이렇게 자꾸 남의 집 가서 떠돌이 하겠냐. 그 말도 맞는 거거든요. 언니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언니가 건너편 가서 돈 좀 벌고 와. 중국말 하는 거군요. 그죠? 건너편이라는 게 우리는 바로 중국이거든요. 네. 야, 그거는 내 못한다 언니. 내 미쳤니? 내 죽으면 죽었지. 내 그렇게는 못한다.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북한의 그 도강에다가 다시 잡혀와서 막 그 강제 노동하고 그런 분들 많이 보고 그런 분들 잡아오게 되면 역전 앞에다 세워놓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고 이걸 또 막 사람들이 그 역전 광장에다 세워놓고 그런 걸 시켜요.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란 막 이상하게 노란 머리도 이제처럼 염색해갖고 와가지고 노란 머리도 있고 별난 게 다 있거든요. 저가 나들은 저게 날라리 풍리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배반하고 이러면서 배반자라고 막 저희들이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번전도 없지. 다른 장사하자고 해도 밑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번전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이 불법은 이제는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미행도 지금 네. 붙어있고. 그러고 나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언니 말도 맞는 거예요. 건너편 가서 짧게 돈 벌고 오는 것도 낫겠더라고요. 왜냐면 보이지도 뭐 또 살살 날뛰면 이거면 되니까. 돈이면. 네, 돈이면 해결이 되니까 그래. 나 한 몇 달만 갔다 오지 뭐. 그러고 언니 보고 얘기했거든요. 언니 우리 집에다 소식 되어가지고 나 몇 달만 저기 멀리 가가지고 돈 좀 벌어갖고 온다고 얘기해라. 그 당시가 25살이셨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께는 며칠 있다가 장사하고 오겠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을 뵌 마지막이었나요? 마지막이었죠. 근데 그때 아빠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더 못 보시고 9월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농촌동원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공장 책임지고 당분간 그 어랑이라는 데 그 벼가을 하는데 군수공장은 웬만해선 그런 데 안 나가요. 근데 그 해 유난히 그 우리 군수공장도 거기 어느 어랑에 있는 거김에 가서 농촌동원 이거 가을 해주고 거김에서 쌀 몇 프로를 우리 군수공장에서 가져오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그거를 책임지고 가다 보니까 아빠 아버지한테는 못 보고 엄마랑 동생 얼굴만 보고 오셨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며칠이냐란 나 나가서 이번에 한탕하고 오면 한 3,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만 갔다 올게 하고 나왔는데 그게 마지막 그 이후로 못 갔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강에서부터 탈북 그 과정은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드셨겠네요. 그때 생각하면 많이 울컥울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그 상처를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포장하는 것뿐이죠. 그렇지? 아이 미안하지. 아이 근데 째려보지 마. 그래 10자로 더 올라가. 이거 말라. 미치겠어. 감사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이분이 지금 뭐 뒤에 양심이 있어서. 네, 이놈이 서울에 차는 막 바꿔 산다. 내 언니 쌍가 나고 욕하는 거 다 들었다. 안 가구나. 내 한두 번이야. 나 북한 말로 방송 좀 하고 싶은데. 저 완전 재밌거든요. 한상이 짝고. 네, 시청자 여러분, 2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얘기를 듣다가 저희가 탈북 과정을 못 들었어요. 도강을 하고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태국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태국으로 오는 구간이 이게 배를 타는 구간도 있는데 배를 타기 전에 그 배가 오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좀 저희는 걷는 구간이 있어요. 탈북해 오시는 분들마다 조금 이거는 달라요. 그냥 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왕복으로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차를 타고 오다가 걷는 구간이 있고 거기에서 또 한동안 머물러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일 속상했던 게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 우리로 이렇게 길 안내해주는 사람들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 네, 이거 없어 딱 이러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한 모금만. 근데 자기들이 마실 물은 있어. 예, 그래가지고 야박. 한 모금만 좀 주세요. 안 된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뭐라도 달라고. 왜냐면 아무것도 저희는 가진 게 없어요. 배도 고프지, 물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야 멍해가지고. 근데 거기면서 지금 몇 시간을 날이 어둡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서. 근데 그 산속에서는 불도 못 피웁니다. 불 피우면 우리가 위험하잖아. 노출되니까 불도 못 피우지. 배도 고프지 해서 자꾸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만한 풀이 있지, 이만큼 탁 배가지고 오더니 차 우리 10몇 명이었거든요. 오다가 만나고 하니까 12명인가 되더라고요. 그 앞에다가 갈대를 촥 부어놓으면서 먹으래요 이거. 갈대를요? 갈대를요. 갈대 드실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치요? 사람이 그걸 풀을 거든 소나 말도 언니 아마 그거 가공해줘야 먹을 거야. 그치? 지금 이 브로커는 어느 나라 사람이? 브로커는 그 윈난 사람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네. 북한 사람이면 그냥 다 말과 선주 하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주는데 먹으라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 어머나 이게야 우리 무슨 초식동물도 알고 막 이러고 보는데 뾰족한 덜매 있잖아요. 그 덜매 가지고 그거로 갈대를 쫙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에 그 샛노란 속살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씹으래요. 저는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거 맛있어요? 한번 잡숴보시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노란 거를 씹으면 그래도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약간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삼킬만 해요. 갈 때 그거 그냥이면 입이 다 찢어지고 그쵸? 아, 이렇게 벗기면 그 안에 속살이 있는데 나름 그 사람이 이때까지 그 탈북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공급해준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식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나마 즙을 해가지고 막 그 타들어가던 물 대신 그거 촉촉하게 그거는 되더라고요. 그러고 밤에 있을 때는 저희가 그냥 이슬을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이슬을 다 그대로 추워가지고 여르고 붙어가지고 야 니 좀만 더 더워라 하면서 진짜 사택에다 그냥 다 그냥 서로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같이 꼬아 엮고 이러고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예, 저희는 나름대로 중국에서 올 때 그 비옷 같은 거라도 하나 열라 해가지고 비옷 같은 거 챙겼는데도 새벽이면 춥잖아요. 그리고 지대가 높으니까. 다 여자들이었어요? 남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남자 참 좋았겠다. 그 남자분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 남자분은 직행으로 오시다가 그 동상을 입으셔가지고 아이고. 예, 발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야. 남자 꼬불이 하나 있다는 게.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라 또 여름인 줄 알고 남자 한 명이 숱한 여자 11명 속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정상적이면 꽃속의 나비가 그런 거죠. 그런데 아까 태국에서 보통 다른 브로커들은 이렇게 붙잡히라고 하는데 그 브로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더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쭉 배를 타고 내려다 보면 이런 왼쪽에 보면 군불상 같은 이런 부처님도 있고 그런 무슨 등대 같은 게 있고 거기 지나면 거기서부터 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사방 그 물결이 엄청 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군불상을 찾겠네. 네. 그리고 이리로 갔다. 야, 내 이쪽에 보고 닌 여기로 봐라 하면서 서로 그 이제처럼 알려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처럼 등대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군불상 같은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 아, 여기는 태국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원래는 정상적이면 배를 그 강기슭 옆에다 대줘요. 그렇게 하고 빨리 여기서 뛰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부려주고 자기는 배를 돌려가지고 획 하고 도망쳐요. 아이고야. 근데 우리는 그 기슭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모래불인데 그 모래불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도망쳤어요. 경찰이 올 시간이라고. 네. 단속하는 사람들이 올 시간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모래불에다 훌떡 버려주고 간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뭐 방콕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일단 모래불에다 놔서 모래불에다 놨는데 수영할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 허벅지 여기 복부 여기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배낭 뭐 무거운 것도 아니니까 영어 들고 저희는 그 뭐 옷이 젖던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일행이 직행으로 오시다가 말씀드렸던 그 동상 입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가족분이 지금 와이프랑 둘이 오는데 그 남자는 발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보니까 그 쪽배들을 그 집집마다 그 쪽배에 걸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영어 안다는 거는 헬프미예요. 헬프미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헬프미 안 되네. 헬프미가 그게 아는 게 뭐예요? 그거였어요. 도와주세요. 네,
헬프미 해가지고 영어가 안 되니까 바디를 막 했어. 이 배를 저기 가져가서 우리는 말하네 완전 그걸 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 말을 아니 우리나라 말을 하면서 했는데도 그게 뭔가 통했댔나 봐요. No! No! 하면서 그 다음에 쉥! 하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을 어떡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갔어. 지금 12명 저에서 지금 몇몇은 다 가고 나랑 같은 데서 오다가 만나서 나름대로 의리 있던 사람 지금 4명이 남은 거예요. 여자. 그리고 너희네 둘. 어른들 할머니도 2분이 계셨거든요. 70이 되는 할머님이 계시고 50이 넘으신 50이 넘었다고 해도 좀 북한에서 오시다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이 늙어 보이세요. 근데 이 남자를 버리고 올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태국에 오면 잡혀 죽을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가자. 그때 완전 혁명적인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남자분이 체격도 커요. 180이 넘어. 뭐야 왜 그렇게 컸지? 북한에서는 그걸 여자분들이 거인인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나그네 그 다리 그 사이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내가 이쪽 걔네 다리 하나를 쥐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이쪽 걔네 다리 하나를 잡고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양쪽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됐네. 이렇게 아이고야. 그렇게 하고 뒤에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키가 크니까 우리가 이게 등을. 안 되면 확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받치고 근데 머리 부리다 보니까 푹 빠지는 그 무게가 있으니까 그 사람 키니까 우리가 막 푹푹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면은 여벌옷을 갖고 떠나가지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저희를 알려준 브로커가 그러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바로 잡히지 말고 방콕이라는 곳까지 니네가 무사히 들어오면 감옥서 이렇게 거치지 않고 바로 비행기 타는 그 시간도 빨라지고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각자로 이렇게 행동을 하자고 했는데 또 이 4분이 걸리시는 거야. 다리 그분에다가 직행을 그 다리 그 와이프에 할머니 둘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쌩쌩해서 아무데 걸어가던 뭐 헬프미에서 말도 안 되지만 얘선 바디를 하면 되는데 이 4분을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움직이자 해가지고 그럼 몇 분이서 같이 움직이신 거예요? 총 8명이요. 8명. 아니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분한테는 되게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이 뭘 먹고 이렇게 키 컸지? 작작 먹고 작작 좀 크지. 아마 이 생각을 했죠. 순간 힘드니까. 힘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럼 실제로 방콕에 가려고 하셨나요? 네, 방콕에 가려고 말도 모르는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관 있잖아요. 거기에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하룻밤 묵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데 그 버스도 타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저희가 해서 이제는 그 무슨 어느 역전이 와가지고 이제 그 기차가 타고 가면 방콕에 떨어지는 거예요. 기차표까지 다 끊었어. 말이 안 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방콕 하고 그다음에 그 브로커가 준 전화번호에다 전화해가지고 방콕에 있는 또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하고 연결해서 그분이 번역을 해주고 하면서 다 했어. 기차에 타려고 다 가는데 글쎄 기차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숨어 있다가 기차 타려고 막 이러고 떼가는데 잡혔어요? 이 닭다리맨 이 태국 경찰들이 와락 쓰러져가지고 순간에 와가지고 우리를 딱 덮치는 거예요. 총 이게 무기 들고 이렇게 왔다니까 언니? 그 8명이 다 잡혔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근처에 있는 구리장에 저희를 톡 남자는 분리해놓고 남자 그분은 따로 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벽에 보니까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웃으며 가자 하고 막 이런 글들이 있는 거야. 북한의 동지의 노래. 그래서 보니까 막 노래도 있고 바닥에다 글 써놓은 것도 목 같은 걸로 글 써놓은 것도 있고 해서 우리만 잡힌 게 아니고 우리처럼 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이렇게 인적을 남기고 가신 분들이 있구나. 여기서 우리 북송될 일은 없겠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부터는 완전 멘탈이 온 거예요. 그 나라 법대로 이게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감옥서를 일단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갔어요. 근데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태국은 겨울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 지금 동상 입은 분이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야. 시꺼멓게 지금 이 발가락에 다 이게 막 시꺼멓게 살이 죽고 그러고 막 냄새가 나요. 근데 이분은 장만 자지 못하고 이 발을 붙들고 아프니까 이러는 거야. 우리는 와이프도 같이 못 있어요. 방을 분리해놔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난히 제가 그분을 도울 수 있었던 게 이 담배를 어떻게 구해주는 게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조금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좀 더 지금보다 주름이 없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태국 경찰 보고 경찰들이 밥은 갖다 줘요. 근데 냄새 나는 밥이어서 한번 먹기도 힘들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경찰이 들어오게 되면 해가지고 내가 근데 하나만 좀 달라고. 막 이쁜 짓을 네, 하나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럼 뿌잉뿌잉도 해줘야지. 아니 뿌잉뿌잉 게 아니라 제발 이러면서 비는 거지. 진짜 비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굳이 그 남이 남자를 위해서 그랬었지? 결혼한 아니지. 남자를. 하도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고통이라는 게 너무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점점 썩어가지고 발가락 뼈가 보이는 거야. 인정이 많아서 그랬던 거. 그래가지고 막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나오래요. 단지 저만 나한테 담배를 줘요. 한 대를 주는데 딱 불까지 피워서 줘요. 피우고 들어가라는 거 피우고 아니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어떡해요? 여러 자그마한 데 있잖아요. 자기네 그 뭐 물건 넣어놓는 데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나 피고 나와요. 네, 피고 나오래요. 근데 들어가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는 피우는 체 해야 되나? 근데 그렇죠. 담배 연기도 싫어해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고서는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 사람 문 또 닫아줘. 자기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아주면 나 거기 들어가서 그 다음 그 불 끄는 거예요. 불 끄고 여기에다 꼼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네. 왜냐면 이렇게 털라 하거든요. 그냥 담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 양이 인심을 쓰겠으면 후하게 써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 그렇게 해서 담배 자주 빌려서 그분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담배 피우는 그 순간만이라도 이 아픔을 잃어버릴 거예요. 네. 얼마나 고통. 근데 아까 감옥소를 3군데를 다니셨다고 했어요. 네. 그럼 총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3개월 넘게 있었어요. 3개월 넘게? 한 군데서.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한 달 보름 정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총해서 해가지고. 3개월. 네. 그동안에 혹시 뭐 힘들었던 일 같은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제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태국 감옥소 그 잡혀온 사람들하고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언니. 근데 거기는 실제 범죄자들. 네, 실제 범죄자들인데 마약하다가 온 여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남자인데 여자로 변신한 거 그거.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성전. 예, 성전. 예. 네. 그런 사람도 아니 진짜 머리까지 해가 이게 머리도 긴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해서 근데 샤워하자면 이러고 안 해. 그러고 자기는 이런 것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이거 마약했다 하다가 들어왔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몸짓으로. 예, 그 감옥 안에서 태국 마약죄도 만나고 이제처럼 남자가 여자로 변신한 사람도 만나고 근데 어느 순간 그거는 진짜 4일 동안 그 감옥소에 같이 있었거든요. 한 방에서 자는데 그게 남자인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그 경찰이 나와라 하던 게 뭐라 막 하던 게 이 머리를 탁 잡아내 가발이 굴리동 벗겨지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옆에서 다 같이 이렇게 쪼르르 누워서 잤었거든요. 진짜 놀랐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별난 것도 다 보고 그러고 제일 속상했던 게 바퀴. 거기 감옥소가 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 있던 데게 마루거든요. 근데 그 마루 저짝 기대기랑 떨어진 데는 바퀴가 슬렁슬렁 올라와요. 밥을 주면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은 또 불교 사람들이라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시기무시라. 근데 기도 안 하면 경찰이 와서 머리를 딱 열 때려라.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무지개 수그럭수그럭 되는 거야. 딱 떠봤는데 바퀴 와서 내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떡해. 너무 화나가지고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바퀴 딱 때려잡았어. 밥을 못 먹지. 당연히 굶어야지. 굶는 게 문제 아니라 바퀴를 때려잡았어. 근데 나 바퀴 때려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벌 서고 있었다? 벌레 잡았다고 벌써요? 네. 그 불교나라는 진짜 개미도 불교나- 죽이면 안 된대. 아 세상에. 그럼 불교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할 때 그러죠. 불교님, 스님, 마리아님, 하느님 바퀴를 누굴 좀 부르시는 거예요? 예, 바퀴를 좀 다 잡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 순간 그런 거는 또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잡아야 된다. 내 밥을 먹는 철천지 원수. 그렇게 계시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태국 감옥소까지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서 거꾸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그 브로커 말 듣고 빨리 오려다가 더 오래 걸렸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게 12명 배를 타고 왔는데 지들이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들은 나보다 한 기수. 먼저 그 사람들이 의리는 없지만 참 똑똑하네요. 그죠? 어떤 애들은 나보다 두 기수. 기수? 어떤 애들은 한 기수.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태국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다 거기 오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막 몇백 명씩 있는 거예요. 거기면서 또 그 마지막 감옥소.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비행기 타고 어느 날
드디어 들어오셨죠. 예, 대한민국이 오는구나. 2010년에 그쵸. 네.25살에 네, 들어오셨습니다. 2010 그때는 26이 됐죠. 아, 26살. 네, 부르는 나이로 26살. 아, 아니구나. 26 더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더 먹었다는 그냥 거. 여섯을 합시다. 네. 그 공항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십자가셨다고. 네. 일단은 비행기를 타서부터는 설레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네, 그 옆에 같이 오던 할머니도 울었고 많이 맞아. 울었어요. 울었던 이유가 진짜 이제는 나 죽을 만한 위험한 고민은 다 넘겼구나. 그래서 진짜 왜 그렇게 눈물이 펑펑펑펑 흐르는지 예. 많이 울었었고 인천공항 싹 이렇게 내려오는데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뭔지 그 당시 저는 태국 감옥에서 이게 교회를 접할 수 있었지만 그게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인 줄은 몰랐어요. 병원인 줄 알았어요. 북한은 병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빨간 거 이렇게 그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병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김에 와서 국정원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교회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다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봤던 저 빨간 그 십자가 그 빨간 그 우린 더하기 표시라고 저 빨간 더하기 표시가 그 교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그때부터는 죽을 위험이 없는 희망이 나래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국정원에서 기억나는 게 있냐 하고 여쭤봤는데 보안 상황의 문제로 그 국정원에 계실 당시에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얘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2010년에 이제 나오셔서 정착 7년 차세요. 그쵸. 네, 정착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게 그 처음에 옷차림이셨다고. 네. 그 한국 여자들의 옷차림이 뭐가 그렇게 기억이 좀 나셨나요? 충격이었어요. 일단은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 여성들은 치마도 되게 짧게 입고 여기 이런 복사뼈 다 보이고 이렇게 쇄골이 다 보이고 이런 옷을 입는구나 하는 걸 생각은 했어요. 네. 북한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직접 그거를 접하니까 실제로 보니. 네, 실제로 보니까 이건 뭐지? 음. 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찢어진 바지 있잖아요. 네. 너무 난감했습니다, 솔직히. 네. 네, 왜 난감했냐면요. 북한에 꽃제비들이 엄청 많아요. 역전마다 꽃제비들이 없는 역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는 그 찢어진 바지가 더 비싸잖아요. 네. 그 찢어진 바지 북한에 꽃제비들 주면요? 안 입습니다. 왜 그쵸. 찢어진 걸 주냐? 안 입죠. 그쵸, 꽃제비들도 자기 속살이 남한테 보이는 거 창피하다고 귀여워 입어요. 나중에 난가복이 통일이 되면 그 꽃제비들이 귀여워 입는 그것도 하나의 패션이 되지 않을까요? 네, 다 귀여워 입어요. 여기 귀여운 바지도 팔아요. 패션으로. 귀여운 바지, 이렇게. 귀여운 바지도 있어요? 예, 여기 청바지인데 여기다 막 색깔 있는 것들 다른 색깔로 해서 하고 그것도 네. 패션이라고. 네. 그 바지는 북한의 꽃제비들이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서슴없이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찢어진 바지 보고는 근데 남성분들이 입은 게 좀 더 난감해 보이더라고요. 남성들이 좀 가감하게 막 이거 입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허벅지 털도 있는데 털까지 같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옷차림 말고 또 어떤 게 잘 기억나셨나요? 정착 처음에 하실 때. 연애 문화 이런 것도 많이 그때 와서도 그때가 20대였으니까 연애 문화가 되게 많이 부럽더라고요. 딱 어느 날 보면 예쁘장하게 돼. 딱 이렇게 손 잡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탁 들고 그런 거 가는 것도 그렇고 난감했던 거는 어느 땡땡땡 우리 동네는 백화점에 가는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4층 올라가는데 둘이 왜 그렇게 입을 그냥 맞추고 올라가요? 난감하게 살이. 에스컬레이터에서요? 네, 내보내가지고 야 쟤네들은 뭐 하는 게니? 사랑하면 집에 신고 안 가서 했어요? 신고하려 하다가 여기 북한에 하고 남도 서이지 하고 딱 기억이 전 신고했어요. 아 진짜요? 여기 와서요? 전 진짜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딱 그 저희가 졸업을 했어요. 근데 뭐 전 여기 지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배치를 받은 게 저 경상남도 진주였어요. 근데 갔는데 처음 대한민국 땅에 딱 밟아 나온 순간이잖아요. 백화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서 남자는 아래 섰고 여자는 위에 서가지고 남자가 그 여자 허리를 계속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는 허리를 못 쓰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들어간 진짜 거 신고하셨어요? 네, 눈에 들어간 거 빼주는가 보다 또 생각을 했는데 눈이 아니라 입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층 제가 더 올라갔어요. 가까이. 그랬더니 여자가 저를 빤히 들어가지라 보더니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러고 쳐다봤어요. 어머 저거 어떻게 저 빨리 신고를 해야지. 이게 문화를 흐리는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112에다 신고를 했어요. 왜 신고를 하냐고 그래. 여기서 지금 나라의 문화를 지금 흐리고 있다고. 여기서 지금 키스란 뭐를 모르니까 지금 뽀뽀를 지금 계속 여자 남자 막 주둥이를 내밀고 계속 뽀뽀를 하고 있다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이게 신고 전화가 아니라 장난 전화죠. 진짜입니다. 사진 찍어 보냈으니까 빨리 전화번호 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네, 이런 건 앞으로 신고하지 마시고 앞으로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몇 살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성함이 뭐예요? 그래서 예, 이다은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다은 씨 결혼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전 남자 만나서 네,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된다고. 죄송해요. 웃어서. 그러세요. 전 남자 만나서 이다은 씨도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상담을 받으셨네요? 네, 상담을 받았어요. 저 신고를 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금방 어디다 전화했냐고. 그래서 나라의 문화를 흐리고 있고 민족의 지금 고유한 역사를 흐리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죄여서 내가 안전부에다 전화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서 북조선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시더니 김미소님은 죄송하다고. 다행히 신고는 안 하셨군요. 네, 저는 신고는 안 했어요. 신고 야, 얘네 이거 뭐니 하고서 신고 여기가 대한민국이지. 나는 그래서 깼어요. 나만 드라마를 난 보다 드라마 많이 오셨잖아요. 봤잖아요. 다은 씨는 드라마를 안 보셨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강사 일을 4년차 하고 네네. 계시다. 이 일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일단 어느 지인분의 추천으로 일단은 강사로 한번 활동을 해봐라 해서 처음에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의 학생들 비교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통일이 됐을 때 그 우리 지금 잘 아는 꿈나무들이 꿈이 뭐인지 예,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뿌듯하다 하는 그런 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뭐 학벌을 보면 여기에서 훌륭하신 뭐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훌륭한 스카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태어난 것이 북한이고 살아온 것이 북한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도 나올 수 있고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쪽에 부모님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살아왔던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거구나. 네, 그런 사명감이 나름대로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 그래서 웬만하면 인터뷰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무료로라도 저는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라면 아직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3만 명이 넘는 이 시대 누구나 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지 빨리 저 체제가 무너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보다 더 힘들게 고통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어서 두려워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그런데 안 나가 하고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면 물론 자기 각자 트렌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각자의 사정이 예,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3만 명이 넘는 우리 탈북자들이 더 뭉쳐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그 뭉쳐서 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리고 인권사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인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피해받은 거 정확하게 알리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통일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명감을 안고 지금 4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나요? 그러니까 강의를 끝났는데 이제처럼 경찰이라든지 공무원들을 되게 많이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강사님 강의가 되게 좋았습니다. 유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못 봤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진짜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통일의 문을 조금 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너무 궁지감이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나원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그 직후에는 대학교를 안 가신 건가요? 아니면 못 가신 건가요? 이제 대학교 가기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꿈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네. 간호사 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외래어가 여기는 대한민국은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를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먼저 간호조무사 학원에 나오자마자 등록을 하고 그거를 다니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중앙대 가서 외래어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이 됐어요. 네. 예, 그런데 또 저에게 소중한 가족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기를 임신하게 돼서 가족이냐 그 내 당시에- 꿈이냐라는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저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꿈은 접고 대신 지금은 사이버로 사이버 대학교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네네. 중국어학과 네네. 2년째 네, 2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어머니로서의 생활도 하시고 강사 일도 하시고 지금 거기에 공부까지 하시는 건가요? 슈퍼우먼. 잠은 주무시나요? 슈퍼우먼. 그냥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6년 넘게 낮잠을 못 잡았어요. 예, 진짜 몸이 힘들어도 잘 새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연년생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것도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둘 다? 예, 그래서 신랑은 신랑대로 또 나가서 일도 해야지 저희 가정이 또 유통이 되고 유지가 되고 하니까 그냥 진짜 아직 낮잠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예, 6년. 이런 저그만한 체구에서 그런 힘이 나오기까지는 네, 대단하시네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그럼 지금 결혼 6년 차세요. 네. 북한과 결혼 생활이 이렇게 부모님들한테서 보던 결혼 생활과 많이 다르죠? 확연히 다르죠. 네. 항상 북한에서는 어머님이 아버님을 공경해서 밥상까지 딱 차리고 아버님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배 쫄쫄쫄쫄 굴면서 아빠를 기다려야 됐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조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밥하기 싫어 입맛이 없으면 그냥 카드 하나 들고 나가면 아무 데 가서나 그냥 쉽게 카드만 긋고 밥 먹고 카드 결제만 하고 네. 이런 문화가 조금 나름대로 여성들에게는 좀 편한 문화가 아닌가 저번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북한의 엄마들은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밤 늦게까지 장사하고 오셔도 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서 자식들 먹여야 되고 이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 가끔 저도 이제는 7년차 이제 정착 7년차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남자 선물 잘 들어가지고 신랑한테 여보 오늘은 자기가 알아서 먹어야지 이러면서 가끔 밥상을 안 차려줄 때도 있거든요. 네. 예, 바쁠 때는 그렇게 안 차는데 그것도 또 신랑이 잘 받아주고 이해를 하니까 예, 그래서 북한 같으면 이놈의 마누라가 이게 하늘에 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조금 없어져가지고 편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또 유치원도 보내고 하면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든지 신기한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쵸. 이제 말을 조금 떼서 말을 막 번지는 아이들인데 영어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또 이게 필수 과정으로 어린이집에서 딱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영어 솔직히 안 하고 싶어. 좀 더 크면 하고 싶은데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애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같은 어린이집 다니면 둘이 똑같은 돈이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한 달에 막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나 이거 적금하면 1년이면 이게 돈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도 문화가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끔 조금 왜냐면 집에서는 또 나름대로 집에서 제가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시키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승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럴 때는 북한에서는 이런 거 안 하고도 한글 낫댔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 쓸 게 좀 많죠. 네네. 네. 또 아드님이랑 같이 영어 공부도 하시고 그런다고. 네네. 네. 지금 우리 아이가 6살인데 4살 때부터 항상 차에 CD를 많이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3살 되던 우리 3살 큰애가 4살이고 작은 애가 3살 때 알파벳을 다 떼고 지가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CD를 들었던 그 단어를 근데 발음이 저보다 더 정확해요. 네. 저는 알 하는데 엄마 이거 알 아니야. 얼 이러는 거예요. 오, 내가 그래가지고 와, 너 진짜? 이러고 요즘에는
그 타사 이런 거 그 패드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앉아서 옆에서 같이 해요. 그러면 아들 발음은 굿 하고 나오는데 제 거는 큐치라인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또 같이 영어를 하니까 아들이 뭔가를 여기 영어는 또 앞으로 이게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대학교 가려고 해도 영어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하고 저도 앞으로 대학원까지 갈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원은 그 어떤 이유로 지금 삶에 어떤 큰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꼭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그 애들 내 아이들한테 엄마가 나름대로 온 지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온 지 얼마 안 된 기간에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대학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니네들도 이렇게 훌륭히 키웠다라는 나름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좀 더 그냥 짬만 있으면 뭐 책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나요? 그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이 아들 바보 엄마네요. 아들 바보 엄마. 멋진. 좋네요. 네, 멋있네요. 그러면 이건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을 못 뵌 지 지금 7년이 넘으셨죠. 그쵸. 연락은 그래도 하실 수 있나요? 네, 연락은 지금 올해도 3월 달에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연락은 지금 자주 하고 있고 원래 작년에 모셔오려고 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좀 부족한 돈도 좀 더 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브로커 통해가지고 그러는데 올해 1월에 탁 들어서면서 좀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김정남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 브로커가 지금은 손대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네. 낌새를 좀 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어머님이 그때 바로바로 해서 오셨으면 지금은 아마 국정원의 합동센터에 들어와 그쵸. 계시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스톱이 돼가지고 또 기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다 지금 북한에 있는 건가요? 네네. 남조선,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가족분들이? 가족분들은 2011년도에 알게 됐어요. 거의 네, 제가 그 브로커를 오자마자. 통해서 네. 바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고향에 여기 와 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어릴 고향이요? 때 외할아버지가 네. 외할아버지 어릴 때 저김에 그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고향이 여기 남한이세요.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가 어디 지역인지 혹시 아시나요? 강원도 쪽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무릎에 앉혀놓고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랑 같이 고향에 가자? 네, 고향에 가자 하고 하셨는데 고향에 못 오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혹시 그 부모님과 처음 연락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냥 전화도 들고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우느라 무슨 정신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때는 오랜만에 듣는 거고 저도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힘든 날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솔직히 그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이게 힘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래도 나 친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나 힘들면 가족한테 전화할 수 있고 엄마 나 이런 부분 힘들어하고 기댈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부르는 그 순간 그냥 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엄마도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 만에 들은 목소리였나요? 어머니랑 거의 3년 만에. 3년 만에. 네. 그렇게 3년 좀 더 됐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정착 7년 차,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안에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출연 소감이요? 네. 일단은 그 우리 탈북인들이 나오는 다양한 방송들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베나TV도 나름대로 관심 있게 초창기부터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서 이런 방송들이 앞으로 꾸준히 1회, 2회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꼭 그런 베나TV가 되기를 늘 응원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그
젊은 20대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로 TV로 아닌 인터넷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걸 검색하다가 이게 검색 탁 떠올라서 본의 아니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북한에서 이런 것도 있었네. 그리고 나중에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그런 대처 방법을 우리가 이런 베나TV를 통해서 탈북인들이 이런 장점, 북한에서 이런 일상들을 본인이 듣기라도 한다면 직접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듣기라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서로 이해가 할 수도 있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참 좋은 방송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다님 오늘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딱 친구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그 탈북 동기 이렇게 쭉 들으셨는데 과정까지. 정말 그 팬티와 거무줄 사이 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팬티에 거무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쿵짝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잘 맞는데 토크 때도 토크 때 슬픈 얘기랑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나TV처럼 구체적으로 북한에 자세하게. 살기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더 뭐랄까요, 정감이 더 느껴지고 왠지 저는 막내예요. 네. 그래서 막내다 여기는 보니까 장녀시고. 장녀고 그래서 그 누구를 보살핀다가 아니라 늘 저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많이 다듬어주고 더 아끼고 사랑하고 종갓나야 쓰지 말고 사랑하는 미소야 많이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출연해 갑자기 주셔서 이렇게 제 입에서 쭉 이게 가네요. 진짜.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어서 이쪽 땅으로 꼭 탈북해서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 베나TV 한반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진짜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탈탈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분에 끝냈네요. 빨리빨리 가야 돼. 네. 어디 소스피드 얼른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마이크 떼주시고요. 이름표도 여기 그냥 놔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